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 중에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장남한테 재산을 가지고 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내 직장만 비용을 대준다든지 아니면 사업자금 대주는 경우 많죠. 그리고 유학자금 같은 경우 좀 크게 대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덩어리는 돼야 된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럼 구하라 씨 친어머니가 상속받아갔던 것과 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나요? 네네네네. 그것도 이제 비슷한 이슈인데, 구하라 씨 그 친모 상속 때도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구하라 씨가 아주 어렸을 때 친모가 가출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한 번도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구하라 씨가 딱 사망하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을 딱 받아갔으니까. 근데 참 안타깝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법도 그렇고, 지금도 현행법상으로 자식을 부양을 안 했어도 상속은 받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친모가 구하라 씨 재산을 아마 40%인가? 이 정도 꽤 가지고 갔을 거예요. 구하라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에 시행 예정이거든요. 앞으로는 미성년인 자식을 버리고 간 부모는 상속 못 받아가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다른 형제들이 아픈 부모를 방치하는데 내가 부모님을 혼자 다 이렇게 봉양을 하고 모시고 이랬다. 근데 유류분 청구를 당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양원 비용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걸 혼자 다 냈고, 간병인 도우미 이모님 비용 이런 거 혼자 다 드시고 이런 경우인데, 이제 이런 거는 기여분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유류분 소송을 할 때 기여분은 인정이 거의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헌재 결정에서 이 부분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류분에도 기여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 형성에 그래도 기여를 한 자식이 있고 안 한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유류분을 무조건 인정을 해주면 이 둘 사이에 형평이 안 맞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지금은 인정 안 되지만 올해 연말까지 입법을 해야 된다고 헌재가 그렇게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효 문제입니다. 법에는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 그러니까 이제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지나버려도 유류분권 주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 챙기셔서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조문이 있다 보니까 흔히 오해하시는 게 10년 전에 증여한 것은 못 돌이킨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부모님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요것만 있지, 증여 자체를 얼마나 오래전에 했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에 준 것이라고 해도 다 기초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 시행이 1979년 1월 1일이니까 그날 이후에 한 증여라고 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게 30년 전이든 40년 전이든.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한데 1순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준 것은 또 1년 내 것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나 며느리한테 줘버리면 그것도 제3자한테 준 경우에 해당은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아무리 제3자라고 해도 어차피 손주나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니까 법에 제3자가 그 증여로 1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이 침해받을 것을 알았다면 일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경우라고 하면 1년이 넘었어도 거의 유류분 기초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소멸시효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변호사와 상의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 케이스에서 유증받은 사람이 있고 증여받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둘 다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증받은 사람한테 소송을 먼저 해야 되고, 그래도 모자랄 때 증여받은 사람한테 가야 된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안 하면 기각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방금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른 경우를 언급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유류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때 부동산 가액을 그러면 텅 빈 논밭일 때 기준으로 하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하냐, 아니면 지금 마곡에 빌딩 막 들어서가지고 거기가 수십억 됐는데 그럼 지금 시세로 하냐, 뭐 이런 문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 부분 계산은 상속 개시 당시 시세 기준으로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상속 개시라는 게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말하는 거거든요. 뭐 부모님 돌아가신 날, 그 날 기준. 근데 혹시나 증여를 예전에 받았었는데 증여 당시에는 이게 임야였는데 임야산 아들이 증여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뭐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이래저래 노력을 많이 해서 지목을 대지로 바꿨다. 그래서 가격이 10배가 뛰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가치를 증대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오른 가격 부분은 자기가 기여한 걸로 봐서 유류분 계산한테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만약에 유언장을 써서 한 명한테 다 주겠다고 해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나요? 그럼요. 네. 유류분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강행 규정이라는 게 뭐냐? 살인을 저지르면 감옥에 가는 그런 강행 규정이에요.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게 강행 규정이거든요. 개인이 자기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언으로 나는 큰아들한테 다 줄 것이다. 유류분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써도 자기 유류분만큼은 법대로 해서 찾아갈 수 있다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유류분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배분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나중에 자식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유언장 작성할 때도 그 정도는 좀 미리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 유류분 받아갈 수 있는 금액 정도는 넘게 이렇게 나눠주도록 해야 나중에 자식들이 법적 분쟁을 벌이거나 싸우거나 하지는 않겠죠. 이게 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그 아버님 예시처럼 7억이 딱 예금 통장에 딱 들어있다. 이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건물도 있고 건물 시세라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재산별로 가치를 얼마로 평가해서 나눠줄 거냐 이런 문제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유언은 작성할 때부터 좀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요새는 뭐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있어요. 이 신탁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도 이제 나왔다 보니까 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내가 형제들에 비해서 상속을 부족하게 받았다. 다른 형제들이 증여를 미리 받아간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상황이면 참으실 이유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시면 좋은데 하기 전에 입증 방법을 잘 생각해보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간히 자기도 자기가 받은 거는 생각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아버지가 다른 형제한테 준 것만 기억나고 본인이 받은 거는 홀랑 까먹어서 덮어놓고 소재기를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곤란해 하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의 상대방이었으니까 진짜 다행인데 진짜 이런 경우는 이제 최악이거든요. 한 줄 요약하면 유류분은 입증이 증거가 관건이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